신경과민.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항상 말 속에 해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경. 여기서 말하는 신경은 몸 안에 있는 신경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 여기서 말하는 신경이라는 거는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민감도인데 과해. 되게 민감한 거예요. 즉 생각을 뭐를 합니까? 되게 민감. 즉 민감한데 생각이 되게 민감해요. 남들은 그렇구나. 그걸 들고 너무 민감하니까. 그런데 너무해요 그게.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품했는데 너 왜 하품했어? 엄마한테 뭐지? 막 이래가면서 따지고 들기 시작하니까 민감해서 그래요. 왜? 신경과민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5개의 감각기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각기관. 왜? 이 감각기관이 뭡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기 내부로 기억되어 있는 거 말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5개의 감각기관은 뭐가 있습니까?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후각, 미각도 있어요. 5개의 감각기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이 되는데 이 신경과민의 감각기관이 발달될 때 여자가 신경과민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가 발달이 될까요? 청각정보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요. 신경과민은 청각정보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숨소리 하나도 그냥 안 넘어가요. 숨소리 하나도.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해요. 분명히 갈 때 엄마? 라고 했더니 엄마? 이거 엄청 다른 거예요. 죽는 거야 그날. 하나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나는 좋아서 엄마 그랬더니 너 목소리 왜 이래? 이래버리면 좋다가도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너무 민감하게 발달되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이유는 둘째 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처리를 못하는 게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자기 기준이에요. 그죠? 요게 들어왔어. 그러면 감각기관에 들어온 이 정보를 가지고서 인식을 한 걸 가지고 내 기억되어 있는 것과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반드시 표현을 하게 되죠. 인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특히 가족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 감각기관에 들어온 것이 내 기준에 뭐예요? 상처 또는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표현할 때는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딸려있어요? 남편도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죠. 딸이 있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기타 등등 가족들이 줄줄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표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왜냐면 신경과민이 되려면 감각기관이 굉장히 예민해서 나타나는 그러면 표현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 맞겠냐고요. 그것도 자기 기준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나는 한마디 툭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스트레스고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고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근데 가족이니까 안 살 수는 없고 일단 피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피하려고 들고 아들도 피하려고 들고 딸은 상처 쌓이다 안 되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뭐 하면 돼요? 조용히만 있으면 돼요. 뭐라고 안 건드리면 살아가거든. 언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고 집 나가면 그때부터 안 봐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야. 엄마도 똑같아. 아빠도 똑같고. 못 견뎌요. 왜? 민감한 상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원래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민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냐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들어온 것 자체가 민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생각하냐?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과민인 사람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감각기관을 이 기준을 바꾸려고 드는 것보다 제일 먼저 뭐부터 바꿔야 돼요? 이거부터 빨리 뭐부터 일상생활화를 시켜놔야 돼요. 일상생활로. 감각기관을 원래 여성이 갖고 있는 그냥 원래 여성들은 청각정보에 민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청각정보에. 근데 알면은
아, 내가 이게 굉장히 민감하구나. 알고 있어. 그러면 화내는 것도 한 템포 줄어들고 뭐 하는 것도 이거를 해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어가게 되면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신경과민이 아니라 원래의 감각기관에서 느꼈던 5개 감각기관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처리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은 난 아니야. 나는 멀쩡한데 니들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근데 나만 맞아. 그게 문제죠. 타인에게는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원래대로 맞는 대로 원래대로 회복을 해놔.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됐구나. 이런 과정들은 내가 몰랐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빨리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까. 원인을 알아야만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힘이. 그래서 여기는 제일 문제 신경과민인 경우에는 뭐가 이상이 생긴 거냐면 5개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거에 어떤 사람들은 시각에 굉장히 예민해요. 시각에 굉장히 예민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표정에 눈꼬리 하나 이만큼 올라간 거 가지고도 난리 나요. 내가 밥 먹다가 엄마 얼굴 띡 아니면 아빠 얼굴 한번 띡 봤는데 얘가 밥 먹다가 여기가 조금 안 좋아졌다 그러면요. 밥 먹다가 이렇게 막 날아가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게 과민이에요. 그래서 과민 증상은 뭘 동반하냐면 신경과민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적인 그런 것이 과도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냐면 이 표현이 범죄로 갑니다. 남들은 아닌데 이 사람은 그렇대. 그래서 못 견뎌요.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범죄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 비웃었대. 자기 못 견디겠네. 죽겠느라. 원래 비웃지도 않았어. 그냥 휙 쳐다보고 그냥 마른 거거든. 그런데 자기한테 이게 신경과민이거든. 이게 딱 들어오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쫓아가가지고 저지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거를 좋다 나쁘다로 논할 수 없어요. 만약에 듣는 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면 뭐를 하면 좋을까요? 긍정적으로 쓸 때는. 예를 들어 피아노 조율사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소리만 딱 들어도 요 미미한 거 하나가 보이거든. 눈에 관련된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물감 아주 미세한 그 차이까지도 다 찾아내요. 과민해서 그래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일상생활에다 적용했을 때는 생각보다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남자들은 시각 정보가 발달이 하고 여자는 청각 정보가 발달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왜냐하면 이 감정 처리되는 방식이 무의식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발달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뭘 동반하냐면 표현을 자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표현을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왜 나한테 다른 가족들이 다 나한테 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아주 단순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고 잡아가고 내가 몰랐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게 되면 이거 문제 다 해결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점점 악화되죠. 왜? 내가 느끼는 건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